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백형소 테마 특강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간단한 겁니다. 대단히 간단한 건데, 자, 어떤 거냐? 이제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영상 녹화물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 이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잖아요.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면.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한 요건, 즉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면 뭐 피해자든 아니면 진술 조력이든 이런 사람들 과거에 대해서 뭐가 이제 과거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영상 녹화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 영상 녹화물에 나와 있는 자,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인가 이때쯤에 위헌 결정을 내려요.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네,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 본질이 이런 거죠. 뭐냐면 결국엔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뭐죠? 참고인 진술 주소죠. 그렇죠? 참고인 진술 주소의 증거은요 어떻게 됩니까? (312호) 사항에서 어떻게 했죠? 적, 실, 특, 그 다음 뭐다? 반대, 신문이었잖아요. 근데 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진정 성립만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뭐죠? 뭡니까? 특도 없고 반대 신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 본질은 이겁니다.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 위헌 결정의 주요 취지는 보장이 안 되니까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 입법을 해야 되겠죠? 자,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되겠어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이제 보장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자,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결국엔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문이 개정된 건데 자, 포인트를 잡는데 일단 한번 쭉 봅시다. 그래서 일단 30조 1항 해가지고 있죠? 30조 1항은 뭐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다. 그러면 영상 녹화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언급들이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자, 뭐다? 쭉 해서 녹화하고 영상 녹화물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무, 필요적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자, 2항으로 가보니까 영상 녹화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항으로 가보니까 딱 영상 녹화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니죠. 반대 의사표시라면 영상 녹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개정 주문이니까 이제 보시면 그래서 19세 3항을 가보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자, 사항이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 성립 인정이 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위헌 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4항, 5항, 6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른 영상 녹화를 마쳤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거 뭐예요? 우리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할 때 절차죠. 그래서 절차 지키라는 거예요. 다음에 5항 가볼까요? 5항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영상 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한다. 적법한 절차. 이런 거 다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6항 가보면 5항에 따라 영상 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는 뭐 다음 각부에서 하는 구체로 기재돼서 도착한 시각,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치 뭐예요? 수사 과정 기록제도.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적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으니까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다?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메꿔 나가는 겁니다. 메꿔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7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 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재생 시청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봉인하기 전에 뭘 하죠? 재생 시청 요구하면
볼 수 있었잖아요, 시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다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졌던 절차들, 그런 게 다 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8번째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자 9항에서 영상 녹화의 방법은 244조의 1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영사소송 절차 있죠? 그거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반영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규정. 자, 그리고 이제 30조 2항이 이제 전면적으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3조 2항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 증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는 이제 부여되는 거죠. 자, 30조 1항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자, 4항부터 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 그러니까 결국엔 본질은 이거잖아요. 영상 녹화물은 본질은 이거니까 그 절차를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쪽에서 1항 4항부터 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 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적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로 가보니까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그 내용에 대하여 체크할까요?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자, 뭡니까? 이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넣은 거예요.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반대 신문 표기 이거예요. 이거 반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호로 가보면 2호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312호 사항,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12호 사항은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려면 뭐가 있었죠? 반대 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기회만 보장한다. 근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원, 진술자의 출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출석이 필요했죠? 근데 출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뭐가 되죠? 당사자가 증거 동의하거나 아니면 뭐죠? 314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증거 동의는 어차피 동의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겠고, 여기 314조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 진술자가 법정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왜 안 나왔다? 돌아가셔서 안 나왔다. 그래서 필요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14조 요건 필요성 플러스 뭡니까? 특신 상태겠죠? 그러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또 반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참고인 진술서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 2호 가보겠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대요? 그쵸?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게 뭐예요? 자, 감옥의 사망, 남옥의 외국 거주, 다목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다 뭐예요? 필요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그 다음 또 문장 읽어볼까요? 다만 영상 녹화된 진술 및 영상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는 한정한다. 이거 합치니까 뭐예요? 필요성 특신 상태잖아요. 그죠? 필요성 특신 상태. 그렇게 갖춰지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옛날에 이런 특례를 인정해줬는데 사실상 뭐다? 이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상 녹화를 어쨌든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본질은 참고인 진술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이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거. 그게 다 지켜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디테일하게 갔는데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에 있다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개선 입법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뭐다? 다시 한번 보면 개정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녹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다 진정성이 맞다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 이걸 다 갖춰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갖춰가지고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314조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이거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했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쟁점, 테마 특강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테마들을 쭉 뽑아가지고 한번 했는데, 다음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번 쭉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지문들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했던 대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분하고 상담은 돼요. 그죠? 상담이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 찾으면 나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개에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럼 언제든지 보다 상담이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 특강, 일백형소 테마 특강을 이제 몇 가지 테마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제 수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